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웨이브 왓챠 티빙 OTT 플랫폼 장애인 접근성 매우 낮아. 장애인 아고라 국내 4개 플랫폼 모니터링한 결과 6월 29일 복지TV서 공개. 둘, 시세 90% 최대 8년 거주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부 2년간 2만 5천억 공급. 셋,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올해 31개소로 확대. 보조금 확대. 365일 운영 7개에서 13개로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천원. 넷, 7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이하 포함. 연체금 부과 비율 2%로 인하. 재난지역 채무자 상환 유예. 다섯, 정부 통신비 못 내는 37만 명 원금 최대 90% 감면. 신보기 통합채무조정 접수. 채무조정 통해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연계 재기 지원. 금융 통신 취약계층 지원 방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를 텔레비전이나 영화관에서 보다 스마트폰의 OTT 플랫폼을 이용해보는 사람이 더 많은 요즘 OTT 환경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이하 한국장총이 제작 6월 29일 복지TV를 통해 공개하는 장애인 아고라, 영화, 드라마, 시각, 청각 장애인도 함께 즐깁시다에서는 국내 OTT 플랫폼들의 장애인 접근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실시한 국내 4개 OTT 플랫폼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티빙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의 넷플릭스 웹만이 모니터링 항목 5개, 메뉴 확인, 동영상 플레이어 이용, 동영상 플레이어 설정, 웹 설정, 배려풀이 콘텐츠 확인 여부 중 4개에서 합격점을 받았을 뿐 다른 플랫폼들은 거의 불합격점을 받아 시각, 청각 장애인의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아고라의 패널로 출연한 한국시각장애연합회 이현주 사무총장은 국내 OTT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면 해설 영상물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현주 사무총장과 함께 패널로 출연한 다른 3인들도 각각 OTT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의 미비함과 이에 대한 개선에 입을 모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 시시각각 운영자인 양주의 크리에이터는 화면에서 방송이 제작되더라도 평일 근무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방송이 편성돼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에 OTT 화면 해설 방송을 올려달라고 건의했지만 거절당했고 할 수 없이 화면 해설이 없는 채로 방송을 봤다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로 존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각장애 당사자이자 한국농아인협회에서 화면 해설 사업을 담당했던 방혜숙 패널은 청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에 한글 자막이 없다는 사실에 청각장애인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했고 한국 영화의 한글 자막 도입이 점차 확대돼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화면 해설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 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지난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택도시 보증공사 이하 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 전세주택을 2만 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 든든 전세주택은 3인에서 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 면적 60부터 85제곱미터의 신축 주택을 1만 5천 호 매입, 2024년 5천 호, 2025년 1만 호 하고 HUG 든든 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호 매입, 2024년 3,500호, 2025년 6,500호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LH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2,860호를 확보했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 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물색하는 무주택자는 LH 청약 플러스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털에 접속해 입주자 모집 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0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당 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3만 5천 원으로 올려 시민 건강보호 증진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3개소였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360일 운영 13개소와 요일제 운영 18개소로 총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말 7개소이던 360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개소로 6개소가 늘었습니다. 시는 올 초부터 360일 운영 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공심야 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합니다. 현재 공공심야 약국 운영 현황을 시 누리집, 120 뮤추얼 콜센터, 군구 보건소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인천시 공공심야 약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부터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구간에서 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 기간이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교육부는 2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컫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이 7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에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고 상환 유예 사유의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학자금 지원 1구간에서 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 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 사태 또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 기간, 인연 등을 마련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합니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 부과 비율은 7월부터 고지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천 명, 졸업생 포함, 매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그간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던 통신 비용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상환 여력에 따라 최대 90% 연체 통신비가 감면됩니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용회복위원회, 이하신보기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월 21일부터 신보기는 기존의 금융채무의 통신비까지 더해 일괄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37만 명.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는 500억 원가량 추산됩니다. 신청 다음 날 즉시 금융통신비 출심이 중단됩니다. 상환 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일괄 감면받고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채무 조정이 진행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비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채무자는 통신 3사의 경우 30%,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은 최대 70% 감면됩니다. 지금까지 통신비 채무 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채무자들은 신보기에서 금융 채무를 조정받고 통신사에 별도를 신청해 5개월 분납 결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 채무를 조정받고도 연체된 통신비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통신비 채무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신보기 채무 조정 신청자는 총 18만 5,143명으로 전년 13만 8,344명에 비해 25% 급등했습니다. 이들의 연체 사유 중 84%가 생계비 지출 증가 및 소득 감소, 실직, 폐업 등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보기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채무조정을 지원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됩니다. 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통신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통신 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됩니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금융, 통신,
통합채무 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 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